이번 시간 강의는요, 반사망원 렌즈입니다. 뭐 특수렌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렌즈들은 아니죠. 이 500mm 이상 초망원 계열에 사용하는 렌즈가 반사망원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mm 이상도 그게 쓸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야생 동물이나 야생 조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한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200mm 이상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인 촬영입니다. 200mm도 그렇게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수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거기에 500mm는 더더욱 우리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가끔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반사망원 렌즈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0mm 이상 초망원 계열에 사용하는 렌즈가 반사망원인데, 제가 망원 렌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렌즈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라고 그랬고요. 또 일반적으로 밝기가 밝은 그런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금액을 우리가 줘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반사망원 렌즈는 그 렌즈 자체가 지금 반사망원 500mm 렌즈인데요. 여기 지금 전면에서 이렇게 봐도 지금 원 자체가 두 개로 이렇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빛을 꺾어서 집어넣어 준다. 그러니까 초점거리를 반으로 접었다가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실질적으로 500mm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점거리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렌즈의 과학적인 중심, 그러니까 렌즈의 중심에서 이 필름 면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면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렌즈의 길이는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건 망원 타입 렌즈라고 해서 그 초점거리가 길어졌는데 필름 카메라에 사용되는 옛날 아날로그 렌즈에 비해서는 렌즈 자체가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렌즈의 과학적인 중심을 렌즈 앞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점거리는 길어졌지만 렌즈 자체는 옛날과 같이 길지는 않다. 근데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는, 특히 기계식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들은 망원 타입보다는 장초점 타입 렌즈들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자 그대로 렌즈의 중앙, 과학적인 중심인 중앙에서부터 필름 면까지의 초점거리로 계산해서 만든 렌즈들이 장초점 타입 렌즈다 보니까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렌즈의 경동도 길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반사망원 렌즈는 초점거리를 한번 꺾어주기 때문에 반사경을 이용해서 빛을 이렇게 한번 꺾어주기 때문에 초점거리는 길어도 렌즈 자체는 길지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반사망원 렌즈예요. 반사망원 렌즈요. 그래서 여기 뭐 전면 반사경, 뭐 수정 렌즈,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 반사경이 있어서 반사경에 부닥쳐서 초점거리를 반으로 접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렌즈의 길이가 짧은 게 요 반사망원 렌즈다라는 점이고요. 또 구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리개가 하나로 고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멍만 하나 뚫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하고 11, 두 개를, 그러니까 8로 돼 있는 것도 있고 11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구멍을 더 작게 하든가 더 크게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조리개가 하나로 고정돼 있다 보니까 노출은 뭘로 맞춰야 된다?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만 노출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셔터 우선식이다, 조리개 우선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 조리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8이든 11이든 하나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8이나 11에 맞는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그 노출각을 찾아줘야 되는 요런 그 굉장히 뭐 단순하다 그러면 단순한 요런 노출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이 반사망원 렌즈의 또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필름면이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이렇게 한번 꺾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점거리에 비해서 렌즈의 경동은 짧고요. 조리개 자체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실제적으로 저도 한번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갖고 한번 찍어봤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각 브랜드에서 다 나옵니다.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 뭐 이런 식으로 또 렌즈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뭐 시그마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이렇게 반사마운 렌즈를 만드는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뭐 렌즈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라고 이 선입견을 갖고 사용을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미지 퀄리티가 이렇게 확 뛰어난 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확 떨어지는 그런 저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무난한 이미지를 보여주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써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반사마운 렌즈인데 그러면 왜 조리개를 더 밝게를 못 해주느냐. 이 반사마운 렌즈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도너스 링 모양의 이 광원이 반사됐을 때 이 화면에 보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아웃포커스 시키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느낌 비슷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너스 링 모양으로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집니다. 광원이 세면 셀수록 저런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저게 그 영상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영상을 해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저게 또렷하고 선명해지며 줄기를 개방하게 되면 저게 좀 더 강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밝게 못 만든다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반사마운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뭐다? 경동이 초점거리에 비해서 짧고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리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초마운 렌즈의 효과를 저렴한 가격에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면 단점은 화면에 저렇게 도너스 링 모양의 화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진의 그런 뭐 선명도라든가 이런 거를 해치는 그런 문제점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실루엣으로 인물을 처리했는데요.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영상적인 이미지로 처리를 했을 때 뭐 좋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또 보여줄 수가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망원의 효과나 뭐 야생 조류 사진, 특히 아마추어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 조류 사진들 상당히 많이 찍고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요. 그런 걸 찍을 때 일단 감을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초마운 렌즈의 효과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의 화각으로 얼마만큼 크로즈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 반사마운 렌즈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 겸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면은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초마운 렌즈를 쓸 필요 없이 이 반사마운 렌즈를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사진이라는 게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만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선명해야 되고 초점이 잘 맞아야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되는 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노출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렌즈가 없이 촬영해도 되고 하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무조건 초점이 잘 맞아야 되고 노출도 잘 맞아야 되고 하는 게 좋은 사진의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시고요. 이 반사마원을 그 선명도를 떠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초마운 렌즈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사진의 여러 가지 효과를 경험해 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반사마운 렌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